안녕하세요. 나침방의 저자 장폴 사르트르입니다. 제가 소개할 이야기는 세 사람이 하나의 방에 갇힌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모두 죽은 후 지옥에 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그 방에는 불도 없고 칼도 없습니다. 누가 때리거나 고문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세 사람이 함께 있는 것뿐입니다. 문은 닫혀 있고 창문도 없습니다. 거울도 없습니다. 그 안에서 세 사람은 계속 서로를 바라봅니다. 계속 말을 주고받고 생각을 나눕니다. 그리고 조금씩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작품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지옥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선에서 시작된다고요. 우리는 혼자 있을 때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알게 될 때 더 불편하고 더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가르생입니다. 그는 언론인입니다. 자신은 용기 있게 살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전쟁 중에 도망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비겁했다는 말을 들을까봐 두려워합니다. 누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그 말 한마디가 가르생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두 번째 인물은 이네스입니다. 말이 직설적이고 남을 비웃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녀도 과거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겉으로는 당당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죄책감과 복잡한 감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세 번째 인물은 에스텔입니다. 겉모습이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예쁘다는 소리를 듣는 걸 원합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감추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한 일을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게 진심인지 아니면 핑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세 사람은 서로를 통해 자신이 숨기고 싶었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를 통해 스스로를 벌주는 거죠. 그게 바로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람이 얼마나 타인의 시선에 영향을 받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하며 삽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다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더 중요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옥은 타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때로는 가장 큰 벌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닫힌 방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창한 무대도 없고 특별한 사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사람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가장 복잡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지옥은 타인이다. 이 말은 제가 남긴 문장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회자된 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문장을 접할 때마다 종종 오해를 합니다. 마치 제가 인간을 혐오하거나 타인과 어울리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의 진짜 뜻은 인간 존재의 아주 깊은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철학자로서 인간이 무엇인지, 자유는 무엇이며 책임이란 무엇인지를 오래도록 고민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질문 끝에서 결국 인간은 타인이라는 거울 앞에 선 존재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닫힌 방이라는 희곡은 이 생각을 무대 위에 펼쳐놓은 작품입니다. 무대에는 단 하나의 공간이 있습니다. 문이 하나 있고 창문은 없으며 거울도 없습니다. 아주 단조로운 방입니다. 그 안에 세 사람이 차례로 들어옵니다. 가르댕, 이네스, 에스텔, 이들은 모두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여기에 왔는지 처음엔 말하지 않습니다. 이곳이 어디인지도 정확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여기는 지옥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지옥이라고 말하기엔 이 방 안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고문 도구나 불구덩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쇠사슬도 없고 누가 와서 괴롭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 사람은 점점 더 괴로워집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집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억, 그리고 타인의 말과 시선 속에서 점점 더 불편해지고 고통받기 시작합니다. 가르생은 언론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겁쟁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자신이 고문을 견딜 수 없어서 동료들을 배신했다는 소문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말로는 당당한 겁니다. 그러나 이네스는 그 말이 진심인지 의심합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그의 마음속 깊은 두려움을 파고듭니다. 결국 가르생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자신은 진실을 증명하고 싶어서 이 방을 견딜 수 없다고 말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며
그 시선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이네스는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그녀는 냉소적이며 다른 사람의 위선을 곧바로 꿰뚫어 보는 성향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에스텔의 겉모습을 보며 조롱하고 가르생의 자기 방어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네스 역시 죄책감을 숨기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인에게 고통을 주었고 그로 인해 불행한 선택을 하게 만든 기억을 안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방 안에서 가장 솔직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장 깊은 상처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타인을 공격하는 것은 어쩌면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에스텔은 아름답고 그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남자들로부터 사랑받아야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울을 찾으며 자신의 외모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이 방에서 이네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네스는 그녀를 예쁘다고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스텔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 때문이었다고 말하며 책임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방 안에서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 세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창문도 거울도 없는 그 방에서 결국 사람은 타인의 눈을 통해서만 자신을 보게 됩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곧 진실이 되고 그 진실은 때로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방 안에는 고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고 오래가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해석 속에 갇힌 자기 자신을 마주보는 일입니다. 저는 이 작품을 통해 인간 존재의 조건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판단받고 규정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정의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자아가 바뀌어 버리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이 말하는 나 사이의 간극, 그 안에서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닫힌 방은 그런 방황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곳입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서로를 평가합니다. 그러다 점점 서로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각자에게 자신을 증명해줄 마지막 상대는 이제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문은 잠깐 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이 방에 남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눈에 갇힌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인간이란 얼마나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철학자입니다. 인간의 자유에 대해 말하면서 동시에 그 자유가 얼마나 자주 타인 앞에서 굴복하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나는 내가 누군지 안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타인이 나를 비추는 방식과 충돌할 때마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판단은 거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거울은 언제나 왜곡된 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거울 속 모습에 사로잡혀 진짜 자신을 잃기도 합니다. 닫힌 방 안에서 벌어지는 이 작고 조용한 갈등은 사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늘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회사에서, 가족 안에서, 친구 사이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끊임없이 평가하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 속에서 우리는 긴장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부정하며 살아갑니다. 이 작품은 단지 죽은 자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나를 바라보는 눈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의식하는 나의 마음 속에 함께 있습니다. 제가 말한 지옥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타인이 나를 바라보고 그 시선 속에서 내가 변해버릴 때, 나라는 존재가 점점 타인의 해석으로 대체될 때, 인간은 가장 깊은 고통을 느낍니다. 그 고통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침묵, 부정, 그리고 애써 외면하는 표정, 이런 것들이 바로 지옥의 불씨입니다. 그 불은 꺼지지 않고 은은하게 사람을 태웁니다. 이 작품을 통해 제가 말하고자 했던 건 단순한 고발이 아닙니다. 저는 인간이 그 방을 열 수 있다는 가능성도 함께 말하고 싶었습니다. 문은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문을 외면하지만 실제로는 언제든 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정확히 들여다보는 용기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안의 목소리를 듣는 일입니다. 나는 이 작품에서 그 문이 어디에 있는지,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은 각자의 마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닫힌 방은 끝없는 지옥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하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눈을 벗어나 스스로를 정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물음 앞에서 우리는 진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닫힌 방은 제가 철학자로서 그리고 작가로서 가장 절박했던 시기에 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무대에 처음 올려졌던 해에는 1944년이었고 그때 프랑스는 여전히 독일의 점령 아래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독일군의 발소리가 들렸고 파리는 숨을 죽인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유는 사실상 단어로만 존재했습니다. 누구도 제 뜻을 말할 수 없었고 누구도 자신이 누구인지 마음대로 밝힐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저는 이 조용한 방 하나를 만들어 무대 위에 올렸습니다. 왜 하필이면 지옥이었을까요? 그것은 제가 살고 있던 현실이 이미 지옥의 한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간이 어떻게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에게 두려움을 주며 살아가는지를 매일 보았습니다. 나치에 협력한 사람도 있었고 저항에 가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선택은 비밀리에 이루어졌고 누구도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생사를 가르는 시대, 저는 침묵의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말보다 강한 판단과 시선들이 사람을 얽매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연인 시몬드 보부아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글을 쓰고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실존주의는 저에게 학문이기 이전에 현실에서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한 무기였습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며 그 자유는 행동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언제나 위협받고 있었고 가장 강력한 위협은 타인의 시선과 사회의 도덕이었습니다. 닫힌 방은 바로 그 위협을 형상화한 공간이었습니다. 무대 위의 방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복잡합니다. 세 명의 인물은 각자의 방식으로 타인을 의식하며 살아왔고 죽음 이후에도 그 시선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설정은 당시 프랑스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독일에 협력한 사람도 저항한 사람도 중립을 택한 사람도 모두 같은 공간 안에 있었습니다. 전쟁은 단지 폭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서로를 심판하는 시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닫힌 방을 쓰면서 저는 인간이 얼마나 쉽게 스스로를 포기하는지를 목격했습니다. 자유롭기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누군가의 인정을 기다리는 사람들, 스스로 판단한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타인의 판단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 저는 그들을 비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 속에서 인간의 가장 약하고 진실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닫힌 방은 그런 인간들의 초상입니다. 어두운 방이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내면이 가장 밝게 드러납니다. 저는 이 작품이 당대의 억압을 조용히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관객들은 이 방을 보며 웃을 수도 있고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문은 닫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닫힌 방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그 방을 열 수 있는 단서가 독자와 관객의 내면에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제가 닫힌 방을 쓰게 된 이유였습니다. 단지 시대를 고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방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닫힌 방이라는 작품은 제가 쓴 연극 중에서도 가장 많이 회자된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 남긴 말, 지옥은 타인이다 라는 문장은 제 철학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으로 남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은 이 문장을 자주 인용합니다. 때로는 가볍게 농담처럼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관계의 고통을 표현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이 단지 인간관계의 피곤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짚고 싶습니다. 지옥은 타인이라는 말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타인의 눈을 통해 보게 될 때 생기는 긴장과 불안에 대한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정의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판단과 시선에 끊임없이 휘둘릴 때
인간은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말은 그런 상황을 가리킵니다. 즉, 타인이라는 존재가 지옥이라는 뜻이 아니라 타인을 통해서만 나를 인식할 때 그 자체가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인간이 스스로를 직면하지 않고 자꾸만 외부의 평가에 의존할 때 그 안에 지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이 작품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비평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평론가들은 인물 설정이 지나치게 도식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희곡의 배경이 너무 추상적이라 관객에게 불친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작품을 쓸 때 관객의 편안함보다 관객이 불편함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문득 자신을 타인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불편함 속에서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닫힌 방은 종종 폐쇄성과 고립이라는 이미지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방이 완전히 닫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방에는 문이 있었고 그 문은 열릴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인물들이 스스로 그 문을 열지 않았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를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분리해내는 일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 방을 나가는 것은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지만 동시에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전히 닫힌 방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평가받습니다. 사회적 이미지, 직장 안에서의 역할, 가족 속에서의 기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시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선에 맞추어 살아가려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 자신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벗겨냈을 때 남는 것이 바로 진짜 나입니다. 그 진짜 나를 마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닫힌 방을 마무리하며 저는 인간에게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타인의 시선 속에 살아가지만 그 시선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방은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선택을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지옥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스스로의 존재를 살아가게 됩니다. 닫힌 방은 그런 깨달음을 위한 장치였습니다.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불편함이 철학을 시작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극을 조용히 남겨두었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또렷하게 우리 안에 있는 방 하나를 떠올릴 수 있도록 지금도 그 방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는 그 문을 조용히 열고 나갈 것입니다.